네, 조국 동영상 올린 법무부.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아마 동영상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조국 동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자, 김민지 기자, 우선 어떤 영상물입니까? 일단 사퇴한 날의 오후인 어제 오후였는데요. 법무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의 이거예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흑백 처리도 되어 있고 음악도 깔려 있습니다. 음악까지. 장관으로서 이제 마지막 브리핑하는 장면과 함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는 저 말과 조국 장관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따라가면서 카메라로 뒷모습을 찍은 모습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음악과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재임 기간 동안의 법무부는요. 조 전 장관의 활동 영상 모두 7개를 올렸는데요. 박상기 전 장관 재임 당시에 한 달에 평균 한 3, 4개 정도 올라온 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이 조 전 장관의 동영상이 많이 올라온 편이라고 합니다.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적게 올라오고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저 영상물이 올라온 시점은 시청자 여러분,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이미 내려온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 영상물이 올라왔던 시점에는 조국 장관이 엄밀히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던 시점에 법무부 유튜브에 법무부가 지금 저러한 영상을 올린 것이죠. 그러면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저 영상물 조 장관이 어떻게 보면 명예롭게 퇴진한 것도 아니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조국 장관을 향한 법무부의 저 영상물 링크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좀 봤는데요. 예. 일단 주요 장면은 아까 나온 것처럼 10월 14일 날 검찰개혁 추진 상황 발표한 거 그걸 쭉 라이브로 하고 있는 게 있고 편집이 돼 있고 예. 앞과 뒤로 흑백 동영상이 나오고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고 편집 효과를 넣고 그리고 이제 문구가 밑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건 좀 과한 비유일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기록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온다든지 러시아에 가서 푸틴을 만나고 온다든지 하면 사후에 이제 편집을 해서 북한 사람들께 보내주는 기록 영화를 만들어서 방송을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으로 만들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위기에 앞뒤에 흑백 처리하고 동영상에 배경음악을 깔고 검찰개혁의 어떤 그 미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명감들을 강조한 걸로 봐서는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정당하고 그리고 조국 장관이 재임 동안 그것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했다라고 하는 아마 이미지를 의도하고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논란거리 자체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본래 현직 장관일 때 저러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장관의 일정들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홍보하는 건 정부가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걸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재임 기간이 아닌 사퇴한 다음에 저걸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는 굉장히 감성적인 제목을 달아가지고 흑백 동영상과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분에 대한 논란은 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 기록 영화 같다는 것은 우리 이제 김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어쨌든 지금 법무부 유튜브에 올라온 저 영상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처음으로 보시는 영상일 겁니다. 아직은 법무부 유튜브에 저 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좀 발견을 해서 좀 오늘 정치데스크 서두에 좀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얘기로 가보죠. 자, 조국 장관이 어제 2시 이제 엠바고라는 것을 딱 기자들에게 하면서 자진 사퇴 예변을 A4 용지 김민지 기자 몇 장이었죠? 한 서너 장 정도 분량으로 사퇴 예변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김민지 기자, 거기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던 단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8번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퇴임식이 따로 없었고 그냥 입장문을 낸 건데 퇴임에 변해서 가족을 8번 언급하면서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 호소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 상처 입은 가족들 곁에서 위로하겠다 등등 이제 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이제는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좀 가족의 안위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감정적인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아주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속 깊이는 다 그만두고 가족 돌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 딸아이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제 개인 차원에서는 다 떠나고 싶습니다. 가족들을 챙겨보고 싶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통화하시면서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이 퇴임사에 이제 가족이 8번 등장을 했는데요. 맨 밑에 빨간 박스에 보면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법조계에서는 아이고 조 장관님 어이없는 퇴임사입니다라는 폭평을 쏟아냈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죠. 지금 뭐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은 뭐 정경심 교수나 아들, 딸만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의혹은 지금 조 장관이 직접 연루돼 있다라는 그런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조 장관 자신은 여러 가지 의혹에서 무관하듯이 저렇게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퇴임사였느냐, 뭐 이런 좀 비판이자 지적인 것 같은데 정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어제 사퇴 전에 조국 장관이 이른바 지인에게 한 얘기가 일부 또 언론에서 거론됐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뭐 이를테면 내 가족이 도륙당했다. 도륙당했다. 예, 그런 표현을 썼어요. 도륙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처참하게 아하. 뭐 이렇게 좀 당했다 이런 심경을 토로했겠죠. 아이고야. 자, 그런 마음이 예. 퇴임사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만큼 가족들이 있는 상처, 특히 이제 뭐 뒤에 또 거론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언론에 부인이 최근 부인 정경심 교수가 물론 뇌종양, 뭐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볼 때 상황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검찰 수사의 압박감, 그 다음에 또 뭐 더 나아가서 어떤 그 민심의 압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심정적으로 보면 그 어떤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어떤 고통,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공인으로서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그 초점,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과다하게 좀 표현됐던 부분들이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비판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동안 이제 조국 장관이 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뭐 이야기한 것,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것, 너무 조 장관 일가가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그런 좀 인상이 짙다라는 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만 퇴임사에도 역시 8번이나 가족을 언급하면서 무언가의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좀 비판도 있어 보이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요소는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조국 장관 가족 전체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맞고 예. 또 실제 그 가족이 지금 이제 의혹을 받고 있거나 혹은 이제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좀 과하게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런 동정 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국 장관의 지지자들 또 현 정부에 대한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강한 연민이나 혹은 공감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퇴임사에서도 가족을 거론한 상당 부분은 이제 그런 여론을 의식하고서 한 얘기이고 예. 일부에서는 뭐 조 장관이 검찰 수사는 가족들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다라는 선긋기에 식의 나선 거 아니냐? 꼬리 자르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시각이 있는데 근데 이 퇴임사 전체를 읽어보면 방점은 수사를 받는 것은 가족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니고 예. 가족들이 걱정된다 내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가족들 옆에서 가족들 위로하겠다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제가 뭐 박 의원님 말씀에 토를 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조국 장관 사퇴를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여론이 이제 조금 이게 좀 수그러드느냐 아니면 여전히 의혹에 대한 문제제가 있느냐 좀 분수령을 맞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제 퇴임사에서 가족 이야기를 계속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동정심과 감정상으로 좀 호응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냉정하게 보면 처조카가 지금 구속이 돼 있죠. 예. 오촌 조카 구속이 돼 오촌 있죠. 조카. 그다음에 부인이 기소돼 있죠. 딸과 아들이 소환돼서 조사받았죠. 그다음에 동생은 지금 영장 청구했다가 지금 재청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범죄 혐의자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 그게 자기 가족한테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만신창이 됐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검찰의 치밀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가족이 만신창이 됐다고 생각하는 조국 장관의 그 감정적 호소라면 진작 그만뒀어야죠. 진작 그만뒀어야 돼. 인사청문회 때부터 가족이 탈탈 털렸다고 얼마나 그때 굉장히 그 분개했습니까? 예, 예. 자기 딸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가족을 생각한 분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굳이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나라를 만신창이 만들기 전에 아이고야. 그만두고 가족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예. 이미 2달 전에 했었으면 이 말의 일관성이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자, 3달 동안 계속 끌고 와서 가족 만신창이 될 때까지 자기는 버티겠다고 한 거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갑자기 그만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으면 저는 퇴임사에 적어도 가족에 대한 연민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자기가 부덕했다. 내가 잘못했다. 또는 대통령과 국민께 누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아까 퇴임 후에 밤 9시가 넘은 다음에 퇴임 장관의 기록영화처럼 마지막 부탁이라고 흑백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 깔면서 하는 것은 예. 내가 마치 순교자처럼 떠났다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순교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봅니다. 자, 이 조 장관이 어제 퇴임사에서 여러 차례 가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사퇴 변에 보면 이 가족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가족 자르기 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제 가족 때문에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준다고는 했는데 본인은 끝까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가족이 잘못한 걸로 가족의 문제로 이런 대목을 보면서는 정말로 비정함의 끝판왕 아닌가. 조국 전 장관은 끝까지 비열했습니다. 하루 앞둔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족을 이유로 사퇴하여 국정감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법무부가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하나 그 좀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조 장관이 어제 전격적으로 던졌잖아요, 장관직을. 그러면 왜 어제였을까도 궁금했지만 그 어제 장관직을 던지기까지 그 며칠 동안 이 정부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김민지 기자, 어떤 좀 특징이 발견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퇴가 어제였고 사퇴하기 사흘 전인 지난 11일 청와대가 돌연 갑자기 오전에 대검에 연락해서 그날 오후에 법무부와 검찰 개혁에 관한 논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바로 만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대검과 법무부는 하루 뒤인 12일에 만나서 함께 논의를 했는데 예. 이날 논의됐던 내용이 바로 특수부 명칭 변경 같은 조국 장관이 마지막 발표했던 검찰개혁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퇴하는 날까지 검찰개혁 브리핑을 했던 조국 장관의 어떤 검찰개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가 대검과 어떤 법무부의 어떤 이미지 만들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민지 기자 설명에 이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퇴 3일 전에 지금 이 설명이 있었고요. 다음 화면 좀 주세요. 네. 자, 이겁니다. 자, 검찰청이 그럼 이제 의견 조회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선 검사의 의견을 듣겠다. 11일이면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그 검찰에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 공문이 검찰에 접수된 것은 11일이 금요일이니까 검찰에 그 서류가 도착한 건 조 장관이 사퇴를 발표한 어제였다는 겁니다. 14일. 근데 그 어제까지가 어제 도착했는데 그날 당일 오전까지 검사들 의견을 수렴해서 법무부에 보내라.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A씨 검사는 아니 오전에 공문 받아 의견 모으고 오전 중에 의견 보내라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거 지금 뭡니까? B씨 변호사. 청와대 법무부가 조국 개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수를 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 의원님 이 3일 동안 정말 이 정부가 조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뭔가를 좀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단지 이미지만이 아니고 예. 어쨌든 조국 장관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제 오늘 국무회의가 열려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특수부 축소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시간표를 염두에 둔 긴박한 행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대검과 법무부 간에 2+2 회동이 예정이 돼 있던 게 아닌데
급박하게 만나자고 해서 2+2 회동을 하고 이어서 주말에 당정청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예. 당정청 협의회에서 2차 검찰 개혁안 발표의 내용을 예고하고 그리고 2차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오후에 사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아마 사퇴에 관한 시점은 그 여권 핵심부 내부에서는 정해져 있었던 것 같고 그 정해진 시간까지 나름 이제 의미 있는 행보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던 게 아닌가 그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그 조국 장관의 직업은 뭐죠, 시청자 여러분? 서울대 교수죠? 서울대 교수. 근데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조 장관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만약에 장관에서 내려오면 서울대 교수로 다시 복직을 할지 말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결과 나왔죠? 그렇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사표 수리한 지 한 20분 만에 바로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20분 만에? 그렇습니다. 어제 어허. 2시에 사퇴 발표가 있었잖아요. 문 대통령이 한 3시간 40분쯤 지나서 사표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분 만에 그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내게 되는데 자택에서 아마 팩스로 보냈다는 얘기도 들려오지만 어쨌든 20분 만에 복직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복직과 관련해서 국회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아시겠습니다마는 현행 법률과 서울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게 되면 선출직 아닌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 제한이 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그 점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현재 지금 저를 둘러싼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되고 난 뒤에 나중에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어제 오후 5시 38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근데 20여 분 후에 서울대 복직을 신청했다는 건데 사실 아마 서울대 규정상 이럴 겁니다. 저렇게 나오게 되면 한 달 안에만 복직을 신청하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은 사표 수리가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20여 분 만에 저 서울대 교수직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복직 신청을 했다는 건데요. 제 옆에 우리 교수님 계시니까요. 네. 저도 저 부분은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어제 조국 장관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러면 서울대 복직을 할까 말까 그 관심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관전 포인트였죠. 근데 뭐 관심을 갖기도 전에 20분 만에 신청을 해버렸으니까 이미 뭐 끝난 결심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민정수석에서 내려와가지고 법무부 장관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 사퇴 이후에 민정수석 그만둔 다음에 서울대 복직을 신청할 때도 상당 기간 며칠 걸렸습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굉장히 빠르게 신청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뭐 복직은 자유이고 또 복직하는 게 법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 좀 깔끔하게 아까 그 퇴임사에서 가족 이야기 이렇게 하시고 8번이나 만신창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굉장히 동정과 비장함 속에서 했었다고 한다면 먼저 가족을 먼저 돌보시고 그다음에 가족의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일정한 마무리가 끝나고 그리고 본인의 검찰 수사가 만약에 시작된다면 예. 그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완전히 해소된 다음에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랬으면 하는 게 좀 생각이었는데 20분만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의아했고요. 제 생각에는 행여라도 아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학습권 침해는 뭐냐면 장기간 휴직을 함으로써 형사법 전공인데 형사법을 가르칠 교수를 뽑지 못하니까 그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의 움직임은 정반대 움직임입니다. 20분 만에 복지 신청이 돼버리니까 사실 이번 학기는 강의를 맡을 수가 없어요. 강의를 못합니다. 이미 학기 시작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강의를 네. 못하게 되는데 그럼 복직한 상태에서 월급만 받는 거거든요. 어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학습권 침해가 아니라 좀 뻔뻔함이라고 이제 학생들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일부 학생들이 움직임에서는 들어오지 마라. 복직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조국 교수는 복직이 되더라도 이번 학기에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금 2학기는 강의가 시작됐고 조 장관은 난 이거 강의하겠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강의도 안 하고
복직은 됐기 때문에 월급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 장관의 서울대 그 연봉을 따져봤을 때 월급이 한 845만 원 정도 된대요. 100%는 안 받는답니다.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845만 원의 상당수는 받는다는 거예요. 강의도 안 하고. 다음 화면 주시죠. 학생들은 이런 얘기 나와요. 아니 복귀 반대 집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낯짝으로 복직하겠다는 겁니까? 조 장관님. 자, 서울대 조형물 대문 통과를 못하게 시위까지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요. 또 다른 우리 지금 교수님인 우리 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저는 그 자연인으로서 뭐 돌아간다 뭐 이런 예.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복직 신청을 하고 또 그것이 오늘 뭐 복직이 또 받아들여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부총장 마지막 결재로만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뭐 서울대에서 복직이 안 된 전례는 없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언젠가는 뭐 복직이 돼야 될 사안이었습니다만 예. 저는 아마 저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벌써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자마자 이를테면 또 복직 논란이라든지 또는 뭐 총선 출마, 대권 행보 예. 뭐 이런 여타의 문제들이 논란의 또 중심에 또 바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는 좀 빨리빨리 매듭을 짓고 논란을 사전에 좀 봉쇄하고 가겠다. 예. 그런 의도로 읽혀지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예.